안녕하십니까. 자, 복수 문제 풀어보셨죠? 항상 오시면 복수 문제 그 뒤쪽에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모르면 그 기본서라든가 찾아보시고 정확히 한번 풀어보셔야겠습니다. 자, 복수 문제 보시면 1번 문제 보세요. 자, 대리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 복대리인은 언제나 의무대리인이죠. 맞았습니다. 2번은 등기 신청행위. 이건 다 허용되죠. 쌍방대리 허용됩니다. 자, 3번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해서 이해관계가 따른 2인 이상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전부 다 무효죠. 둘 다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쌍방대리나 자기계약 원칙 금지죠. 다음 4번은 어떤 단어가 중요해요? 4번 어떤 단어가 중요합니까? 위임장 제시. 그게 동남차되죠. 그럼 이것은 위임장 제시하면 그 대리인이 자기 이름 말했더라도 현명이 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대리행위로 보는 거죠. 네, 맞았습니다. 예, 정답은 5번이죠. 자, 매매계약처일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대리권 받은 대리인은 첫째, 중도금이나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죠. 있고, 그러니까 다시 책 거기 보세요.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있지만 이 말이 이미 틀린 겁니다. 이 문장이 맞으려면 있고 그래야 돼요. 있고, 그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해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계해 줄 권한도 있다. 그러니까 거기 세 번째 줄에 거기 있지만 이게 이미 틀린 거예요. 맞으려면 있고 뒤에 권한도 있다 그래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많이 풀치다 보면 이 조사만 보고도 틀린지 딱 알아요. 그게 객관식 감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맨날 찍어도 맞거든요. 어떤 사람 맨날 찍어도 틀려요. 그게 이 차이예요. 있지만 이게 왠지 이상해요. 그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기출문제를 이제 여러 번 보셔서 이 감각을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찍어도 맞는 겁니다. 그 다음 자 2번 질문.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 이름 틀렸죠? 본인 이름을 현명하죠? 본인의 대리인이었죠? 다음 3번.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현명 안 했죠? 그럼 절대 대리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 대리도 성립할 여지가 없죠. 예, 틀렸습니다. 자, 4번. 자, 권한을 놓은 표현 대리는 기본 대리권이나 월권행위, 동종 유사성 유하지 않죠. 4번은 등기 신청권, 이건 공법상 행위, 공법행위죠. 이걸 기본 대리권에서 사법상 법률행위, 뭐 퇴물 변제를 했다. 이때도 권한을 놓은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맞는 말이죠. 그다음 5번. 권한을 놓은 표현들이 기본 대리권은 대리 행위와 같은 종류 행위에 관한 것이 한다. 틀렸죠? 동종 유사성 유하지 않고 그에 관한 대표적 판례가 그 위쪽에 4번 판례입니다. 같은 문제죠. 그 다음 6번. 협의 후 무권대리 설명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죠. 그럼 니은 보시면 무권대리 행위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원칙 소급 유효죠. 소급표 인정됩니다. 네, 틀렸죠? 자, 니은. 그 다음 기억은 제가 뺐으니까 기억은 아직 안 했습니다. 디귿. 무권대리원 계약의 추인은 그 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무권대리인 또는 직접 상대방 또는 승계인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디귿은 맞았고, 그러니까 정답이 이미 4번으로 왔어요. 그러죠? 디귿이 있는 거 4번밖에 없잖아요. 그러죠? 이렇게 기출문제도 이렇게 허술한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 리을. 무권대리 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본인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되죠. 추인하면 유효, 거절하면 무효. 그래서 맞습니다. 미음. 무권대리 행위 추인과 거절 의사 표시는 무권대리 행위 할 수 있죠. 뭐 상대방, 승계인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미음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 정도는 다 기본서에서 정확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다시 한번 숙지하셔야 돼요. 자, 이제 오늘은 133페이지입니다. 133페이지 법률행위 모유와 취소가 있죠. 이 모유 취소는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가 많이 공부했었죠. 그래서 오늘 기본적 사항 정리하시고 이제 플러스 알파 몇 가지를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법률행위가 성립한 것을 전제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어떤 법률행위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있죠.
무효인 법률행위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소 사유. 그래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무효 사유와 취소가 있는데, 어떤 행위가 무효라면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죠.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 의무를 이행 전이라면 이때는 이행할 필요 없겠죠. 그리고 상대방 나에게 이행하라고 이행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건 계속 수없이 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무효인 경우 이행할 필요 없는데, 만약 무효인데 이행한 경우, 이행했으면 내 것 돌려주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원칙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무효 사유 중에 103조나 104조 위반, 사유질서 위반, 이행 전에는 똑같아요. 근데 이행했을 때 무효 사유 중에 103조나 104조 위반했다. 사유질서 위반한 사람은 이때는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것을 불법 원인 급여라고 불렀죠. 이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 어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취소 사유는 민법이 딱 4개입니다. 취소 사유는 민법이 딱 4개. 외우셔야 돼요. 제착사강, 제한능력, 착오사기 강박. 그래서 민법상 취소는 딱 4개예요. 제착사강. 그 중에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절대적 취소고, 착사강은 선의 3자 보호 규정 있죠? 상대적 취소입니다. 자, 그럼 약정 취소 있어요, 없어요? 약정 취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약정 취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딱 4개라니까 취소하요. 제착사강. 그래서 오는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약정 해제는 있거든요. 약정 취소는 없어요. 왜 그래요? 제착사강 아니니까. 그러니까 4개를 딱 외우셔야 돼요, 4개. 나머지는 다 없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유효입니다. 일단 효력을 발생하는데 취소권자에게 취소권이 주어져요. 그래서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행위시로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소급이 무슨 말이죠, 소급? 처음부터, 행위시부터. 자, 이런 말입니다. 이때 어떤 법률행위를 했는데 취소 사유가 있어요. 취소 사유. 한 달 후에 취소했다. 그럼 취소한 때부터 무효, 이것을 장래효라고. 근데 우리 민법은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아니라 이 행위를 취소하는 거죠. 그래서 행위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걸 소급한다. 소급해서 이게 무효로 되는 겁니다. 소급해서 무효. 그럼 소급해서 같은 말이 처음부터 같은 말이에요. 또 법률행위 시부터 같은 말입니다. 이때 법률행위 했잖아요. 그래서 소급해서 같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무효이다. 또는 이때 취소했지만 법률행위 시부터 무효가 되죠. 그래서 법률행위 한 때부터 그렇게 돼요. 법률행위 한 때부터, 법률행위 시부터 무효, 다 같은 말입니다. 특히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법률행위 시 이 말이 소급해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소급이 무슨 말이에요? 법률행위 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말입니다. 분명히 다음 시간에 물어본다 했어요, 제가. 그 다음 이제 어떤 사유로 취소권이 없어지면, 취소권이 소멸되면 이게 없어지죠? 그럼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유효로 확정. 자, 그럼 만약에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유효죠. 일단 유효인데 취소권을 행사하면 무효로 바뀌죠. 그럼 이 유효는 유효로 확정된 게 아니고 아직 불확정적 상태죠. 불확정이다가 무효로 바뀔 수 있잖아요. 이런 유효를 유동적 유효랍니다. 유동적 유효.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유동적 무효를 공부하셨죠? 어디에서 하셨죠? 지난주에 뭐 한 것도 별거 없어요. 그러죠? 어디서 하셨어요? 유동적 무효? 무권대리 유동적 무효. 취소할 수 있으면 일단 유효인데 효력이 바뀔 수 있죠?
그럼 이건 불확정적이라 유동적 유효랍니다. 동정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이고 이걸 토대로 플러스 알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책을 보시면 133페이지. 거기 제1절 밑에 01번 무효인 경우이죠. 그 세 줄은 체크하시고 읽어보세요. 자, 했던 겁니다. 그 다음 02번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그게 제 착사강이에요. 제한능력자행위, 차고사 표시, 사기강박. 이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01번, 02번 오시면 되고 03번 안 봐도 됩니다. 네, 넘기시면. 그래서 제2절 이제 법률행위 무효부터 나오죠. 그럼 01번 무효 일반에서 양괄호 1번 그 네 줄은 체크하고 읽어보세요. 이 말이 다 써있어요. 이 말. 여기까지. 여기까지 써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 책에 아직 안 써놨어요. 앞에 써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괄호 1번 네 줄 읽어보시고 다음 오른쪽 오시면 135페이지. 이제 02번 무효 종류가 있죠. 가로 1번 절대적 무효 써있습니까? 그게 원칙이죠. 절대적 무효 거기 써놓는다. 원칙. 예외적 상대적 무효죠. 그래서 반가로 1번 예컨대에 나와있죠. 한 10줄 정도 읽어보시면 돼요. 이게 절대적 무효를 다 설명해놨습니다. 지금까지 다 한 것들이에요.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읽어보시고. 반가로 2번 반면에 비진이 표시 원칙 유효죠. 근데 비진이 표시가 무효 그 말은 상할수 무효. 그래서 다시 비진이 표시가 무효인 때 또는 허위 표시 무효와 같이 그 무효로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를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 상대적 무효는 비진이 표시와 허위 표시가 통정 허위 표시죠. 딱 두 개입니다. 비통만 딱 두 개 선의 산자 포기정이 있다. 나머지는 다 원칙 절대적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지금까지는 다 했던 거예요. 이제 가로 2번 새로 추가하는 겁니다. 전부 무효, 일부 무효. 자, 법률행위를 했는데 법률행위가 일부 무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민법에서는 법률행위가 일부 무효면 이것을 전부 무효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원칙이 전부 무효예요.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무효 부분과 유효 부분을 분할할 수 있고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나머지만이라도 유효로 했을 것이라는 가정적 또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유효가 됩니다. 유효. 그럼 항상 원칙이 중요해요. 일부 무효 그러면 원칙, 전부 무효. 시험은 이걸 물어봅니다. 이걸. 일부 무효는 원칙, 나머지 유효다 하면 안 돼요. 원칙, 전부 무효. 전부 무효. 그럼 이 경우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냥 무슨 말인가 한번 듣고 잊어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갑이 있고 우리 갑에게 10억을 빌려줬대요. 10억. 담보려고 하니까 갑이 자기 X 소유 부동산에 을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근저당권. 그래서 우리 채권자면서 근저당권자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억 중에 4억이 무효래요. 4억 채권이 무효였어요. 그럼 10억 중에 일부 무효죠. 그래서 갑이 원칙을 주장해서 이거 전부 무효니까 이 등기 전부 말소해 그랬어요. 일부 무효잖아요. 그럼 원칙 전부 무효니까 그 등기 전부 말소해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인정하면 안 되겠죠. 그러죠. 만약 을이 돈 빌려줄 때 이게 무효인지 알았더라면 당연히 6억만큼 저당권 설정했겠죠. 그래서 6억과 4억은 분할할 수 있고 당연히 6억만 저당 설정했을 거라고 인정됩니다. 그러죠? 그래서 6억 유효입니다. 그래서 갑은 6억을 변제하면서 말소 청구해야 돼요. 그래야겠죠. 이런 게 6억 유효 이런 겁니다. 시험엔 안 나와요. 원칙 전부 무효라고 하시면 돼요. 원칙 전부 무효. 그래서 137조 보시면 법률행위 일부 무효. 자,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 동그라칩니다. 전부 무효.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이게 가상적 의사. 그때는 예외.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 나머지 유효입니다. 이제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 반가로 2번 있죠? 자, 예외적 나머지 부분 유효예요.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무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 한해서는 그 나머지 부분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 일부 무효 법리는 법률행위 내용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문제를 세웠으며 분할 가능해야 비로소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으로도 법률행위 했을 것이라는 당사자 의사는 실제 의사가 아니에요. 실제한 의사가 아니라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임을 법률행위지 알았다면 당사자 쌍방이 대비해서 의혹하였을 이른바 가정적 또는 가상적 의사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이제 오른쪽입니다. 137. 이제 가로 3번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써 있습니까? 거기 확정적 무효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거기다 쓴다 원칙. 그러니까 그냥 무효 그러면 다 확정적 무효를 말해요. 유동적 무효는 예외적. 그래서 이제 자 반가로 2번. 반가로 2번의 세 번째 줄. 그러나 있습니까? 그 다음 줄. 무권 대리행위는 본인의 추인에 의해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유동적 무효이고, 밑으로 두 번째 줄. 판례는 있죠. 판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일정한 거래계약은 관청 허가 받기 전에는 효력이 없으나, 즉 효력 없으나 무효. 허가를 받으면 소급에서 유효가 된다고 해서 유동적 무효 법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양가로 4번이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유동적 무효 하나 하셨죠. 오늘 또 할 겁니다. 두 번째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할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중간에 오신 분들은 일단 1차라도 동영상을 다 들으세요. 1월달 거. 11월, 12월 듣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중간에 오신 분들은 1월달 거 1차를 동영상을 다 들으세요. 그리고 시간 나시면 2차로 늘려가세요. 그래야지 이제 수업을 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제 양가로 4번이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자, 가백에 X 토지가 있었는데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절차나 허가권자 등은 공법 시간에 공부합니다. 우리 민법 시간에는 거래계약이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공부해요. 갑소유 토지가 허가구역인데 우리가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1월 5일 날. 근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뭐라고 쓰겠냐면 중도금 일자를 2월 5일로 정하고 잔금 일자를 2월 20일로 정했어요. 이걸 다 언제 정했어요? 이날 다 약속했겠죠, 이날. 근데 허가를 받지 못했죠. 그래서 허가 받지 않고 있다가 이날에 왔거든요, 이날. 그러니까 갑이 그랬습니다. 중도금 일자 왔으니까 야, 을 빨리 중도금 보내 그래서요. 그러니까 을은 허가가 아직 없으니까 못 보내 그랬습니다. 둘이 다투다가 법원에 왔어요. 법원에 오니까 자, 갑과 을이 먼저 매매계약 1월 5일 날 체결했죠. 허가가 없잖아요. 허가 없으니까 이 계약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다가 중도금 일자가 왔죠. 2월 5일 날. 그래도 여전히 허가가 없죠. 허가 없으니까 여전히 무효로서 을은 이행할 필요 없고 갑은 돈 달라고 청구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겼어요? 을이 이겼죠. 허가 없으니까 중도금 못 준다. 을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허가 없으면 무효인데 단 나중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 행인시로 소급해서 이게 유효로 바뀌어요. 소급해서. 그럼 이 무효는 무효로 확정된 게 아니라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바뀔 여지가 있죠. 이것을 불확정적 무효 또는 유동적 무효랍니다. 유동적 무효.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 없으면 무효죠. 허가를 받았을 때 유효로 바뀌어서 그래야 돈을 주는 겁니다. 다시 허가를 받으면 그때 유효로 바뀌어서 그때 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받지 않으면 이 날짜 되더라도 무효니까 돈 줄 필요 없죠. 이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판례가 이제 유동적 무효 법리를 전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적 무효 나오면 유동적 무효 말을 나누셔서 유동적 이 말이 불확정적 그 말이죠. 반대말은 확정적. 그럼 유동적 이 말은 갑과 을 당사자 간에 허가 협력 의무가 있을 때 유동적이랍니다. 당사자 간에 허가 협력 의무가 없다면 그건 그냥 확정적 무효예요.
유효로 될 여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유동적 이 말이 아직 허가 협력 의무가 있다 그 말이고, 무효는 무슨 말이죠? 아무 효력 없다. 그래서 계약상 아무 효력 없다 그 말이에요. 계약상 아무런 효력 없다. 즉 물권적, 채권적 아무 효력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하 판례를 보실 때 모든 판례가 똑같아요. 이제 허가 내용을 물어보면 허가 내용 뭐든지 있다, 된다 하면 되고, 계약 내용을 물어보면 뭐든지 없다, 안 된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제 자, 그럼 일방이 허가에 협력을 안 해요. 허가 협력하지 않으면 허가 협력해라고 법원에 서로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때 허가 협력을 안 해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계약상 효력은 없기 때문에 이행해라고 청구 못하겠죠. 아직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 없기 때문에 이행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돈 주라고 청구 못해요. 돈 주라고 청구 못한다. 그래서 계약상 효력 없으니까 돈 내놔라고 이행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행 청구 못하니까 채무불이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채무불이행이 나올 수 없으니까 이것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잘 비교하셔야 돼요. 허가협력 불이행을 이유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상 이행 안 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허가가 나오면 뭐든지 다 있다 하면 되고, 계약 내용 나오면 뭐든지 없다 하시면 돼요. 그럼 자, 책을 보겠습니다. 이제 137페이지. 양가로 4번이죠? 밑에 동그라미 1번. 허가에 관한 소급적 유예가 있어요. 자, 토지거래 허용 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은 관할관청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유효.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무효이다. 무효. 그러나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다 그랬고, 근데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자, 제목을 보세요. 허가를 폐지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 그럼 당사자가 우리는 허가받지 말자 했죠? 그럼 당사자끼리 허가받지 말기로 하면 당사자끼리 이 의무 있어요, 없어요? 당사자가 허가받지 말기로 했죠? 그럼 당사자는 이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확정적 뭐예요? 확정적. 제목 아랫줄. 자, 처음부터 그 허가를 폐지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로서 유효하게 될 여지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당사자는 이거 서로 얻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확정적 무효. 확정적. 다음 페이지. 예, 반가로 2번. 반가로 2번. 유동적 무효 상태 법률관계겠죠? 1번 이행 청구 그러면 없다. 자, A 보세요. A. 허가받기 전 상태에서는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 청구 가로 건너뛰시고 이행 청구 바로 아랫줄. 이행 청구도 할 수 없고, 또한 채무불이행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채무불이행 이유로 거래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까지. 그리고 제가 책을 읽으면 다 밑줄 하세요. 처음 오신 분들 연필로 밑줄 하세요. 복습할 때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허가신청 협력 의무 나왔죠? 그럼 뭐든지 다 있다 하시면 돼요. 자, A 보세요. A. 제목 아랫줄. 허가받기 전에는 권리 이전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 청구도 할 수 없으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기요. 이행 청구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 다음 당사자는 서로 거래 허가 절차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협력 의무 있죠. 따라서 그 협력 의무 이행을 소송으로서 구할 이익이 있고, 또한 협력 의무 불이행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정확히 나눠서 비교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넘기십니다. 이제 140페이지. 자, 140페이지. 이제 반가로 3번은 이제 이 상태가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확정적. 그럼 동그란 1번. 자, 불허가 처음 받았대요. 그럼 당연히 확정 무효가 되겠죠? 다음 동그란 2번. 협력 의무 거절 있어요. 자, A. 당사 쌍방이 허가 신청 협력 의무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랬죠? 당사자 쌍방이 그랬죠? 그러니까 당사자 쌍방이
허가받지 말기란 거죠. 그러면 당사자 간에 이거 없으니까 그냥 확정적 무효가 되겠죠. 확정적.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정지조건 불성취입니다. 정지조건이 토지거래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되었다면 그 계약관계는 확정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정지조건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이제 반가로 4번은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경우예요. 반가로 4번은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제목이 약간 좀 이상해요, 거기. 자, 읽어볼게요. 허가구역 지정이 해지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더 이상 권한을 행정처로부터 토지거래가 받을 필요 없죠. 그래서 확정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반가로 3번은 확정 무효, 이제 반가로 4번은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경우. 두 개를 써놨죠. 자,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 이제 3월달에 몇 개만 추가하시면 돼요. 이제 오른쪽입니다. 141페이지. 이제 03번 무효행위 전환 나왔죠. 그래서 138조가 있는데 일단 조문이 무슨 말인가 하시면 돼요. 여기는. 자, 무효행위를 유효인 것처럼 전환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면 감남과 을려가 법률상 배우자예요. 법률상 부부관계. 여기서 A, B라는 애들을 낳았어요. 그럼 A, B는 혼인 중에 태어난 자죠. 이 자들은 출생신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A라는 남자가 밖에서 C라는 애를 낳았어요. 큰일 날 놈이죠. 밖에서 A를 하나 낳았대요. 얘를 혼인 중에 태어난 자가 아니죠. 얘를 혼외자 그래요. 혼외자. 그럼 갑이 이제 C를 낳으니까 우리 어떻겠어요? 뭐 둘 중 하나 하겠죠. 이혼하거나 또는 그냥 키우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어린이를 죽일 수 없고. 근데 이혼하려다가 A, B 때문에 이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같이 살기로 했어요. 그냥. 그럼 이렇게 혼외자는 내 자식이 되려면 법적으로 인지신고를 해야 돼. 인지신고를 해야지 내 애가 되는 겁니다. 그럼 C가 처음부터 이제 우리를 친엄마로 알고 살 텐데 나중에 자기가 나이 먹어서 인지신고가 뭔지 알게 되면 내가 밖에서 주워 왔네 라고 할 수 있을 거라. 그럴까봐 갑이 인지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출생신고를 했어요. 그럼 이거 원래 무효입니다. 출생신고는 혼인 중에 태어난 애 말 수 있어요. 근데 C가 이걸 알게 되면 삐뚤어질까봐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이러다 이제 살고 있는데 이런 남자들이 꼭 빨리 죽은다 그랬어요. 빨리 죽고 또 밖에서 애 나올 정도면 돈도 좀 있어요. 돈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니까 이제 우리 그때 그랬어요. 너는 주도내라. 이거 무효니까 너는 갑자식 아니어서 상속권 없고 우리만 상속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만. 그러니까 C가 이제 변호사 찾아갔죠. 변호사가 걱정 마라 그랬어요. 출생신고 무효지만 아버지가 그 당시에 이게 무효인지 알았더라면 당연히 인지신고했겠죠. 대법원에서 이거 무효를 인지신고 유효로 인정해 줬어요. 이렇게 무효행위를 유효로 전환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럼 인지신고 유효죠? 그 말은 C도 갑의 자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자 법조문 보시면 138조. 무효인 법률행위가 이게 출생신고가 예를 들면 출생신고가 그 다음 다른 법률행위가 뭐예요? 인지신고 인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 그가 뭐예요? 출생신고. 출생신고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가 인지신고 했겠죠? 하는 것을 의혹하에서 인정될 때 다른 법률행위가 인지로 소유력을 가진다 그랬죠? 그래서 법조문이 무슨 말인가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책에서 중간에 반가로 2번이 있습니까? 반가로 2번에 요식행위로 전환이 있죠? 그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예컨대 있습니까? 그 다음부터 몇 줄? 부. 한문 하나 있죠? 부 아버지가 그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 중 출생자로 신고가 출생신고한 경우 이 신고는 무효죠. 무효이나 다만 인지로 소유력이 인정된다. 이거 하나 이해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인지가 원래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근데 전환이 무슨 말인가 볼 수 있는 예입니다. 그럼 시험에 나오는 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142페이지. 그 하단에 노란색 글씨 두 줄 있죠. 노란색 두 번째 글. 불공정한 법률행위 전환 돼 있습니까? 이게 최근 판례라 이게 우리 시험범위잖아요. 104조. 그래서 이제 이 판례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그 판례가 이제 시험에 나와요. 자, 이런 사건입니다. 갑에게 토지가 있는데 토지 시가가 한 10억 정도 된다 해보세요. 10억. 근데 우리 이 토지를 돈 주고 샀는데 이걸 30억에 샀대요. 우리 30억에 산 시가 10억짜리를. 좀 현저한 불균형 있죠?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재건축 사업자입니다. 재건축 사업자라 이 일대 땅을 다 샀는데 값만 끝까지 안 팔고 버티고 있어요. 값만. 그래서 값 때문에 재건축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하면 값이 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알박기. 알박기라죠? 알박기. 공법 시간에 나올 거예요. 공법.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법 교수님 박희용 교수님입니까? 우리 공법 교수님이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예요. 원래 공법은 다 다른 학원들은 법대 나온 사람이 강의하거든요. 그냥 법대 나온 사람. 법대 나온 사람 공법 하나도 몰라요. 그냥 공부해서 겨우겨우 가르친 겁니다. 공법을 강의하실 분은 도시계획 같은 걸 하셔야 돼요. 도시계획. 이게 공법의 전문가예요. 근데 우리 공법 교수님은 이거 전문가시잖아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법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되는 거예요. 지금. 법대생들 자기도 몰라요. 공법. 그냥 애워서 자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쇼민식으로. 법대생들은 민법이나 이런 등기법 이런 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최고 전문가한테 배우시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무튼 갑이 이제 알박기를 한 거죠. 속된 말로. 그래서 우리 이걸 못 사서 지금 재건축 사업을 못 합니다. 다른 거 다 샀는데 그래서 궁박 상태예요. 알박겠단 말은 당연히 갑은 이걸 알고 이용했겠죠. 그게 알박입니다. 그래서 갑은 폭리악의가 있어요. 이게 다 입증되면 이 매매계약이 104조 무효가 되겠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무효인데 단 만약에 갑과 을이 이 당시에 이게 104조 무효인지 알았다면 만약에 한 10억 5천이나 11억 정도로 매매했을 거라고 인정된다면 이 무효인 법률행위를 이 매매로 전환을 시킬 수 있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재건축 사업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 인정돼요. 그러니까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렇게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된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자, 좀 이따 물어봅니다. 방금 좀 이따. 그래서 이제 거기 책을 보세요. 책. 그 딱 첫 번째 그 두 줄이 시험에 나와요.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그러니까 무효인 경우에 A도라고 나오면 맞아요. A는 이러면 틀려요. 그 지문이. 이렇게 조사 안 보고도 틀린지 알으셔야 돼요. 이제 나중에. 에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148조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시험에. 이걸 틀린 지문 내려면 적용될 수 없다라고 내요. 그래서 밑에 따라서는 이제 시험에 안 나와요.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이 여기서는 11억 같은 거 다른 액으로 정해서 매매계약을 합의했을 거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 즉 11억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까지. 그러니까 시험은 첫 번째 그 두 줄이 나와요. 네, 따라서까지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대강 알겠죠? 이제 오른쪽 오시면 143페이지가 있죠. 무효에서는 거기 무효행위 추인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139조를 보세요. 무효행위 추인. 자,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 말이 무효죠. 원칙 무효.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동일하십니다. 새로운 법률행위 동일하면서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래서 이게 139조고 무효에서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겠습니다. 분명히 폭리행위, 무효행위 전환 인정된다 그래서 분명히. 자, 이제 139조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행위를 추인해도 원칙 무효예요. 원칙 효력 생기지 않는다.
단 그러나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랬죠.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답니다. 그럼 자, 새로운 이 말 때문에 소급해 있어요, 없어요? 새로운과 소급해 안 어울리죠? 새로운은 앞으로 것이고 소급해는 뒤로니까 소급해 없다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무효행위 추인하면 소급해 없다. 즉 그때부터 유효지 소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자, 새로운 행위가 요구하는 유효 요건이 있다면 그 유효 요건을 갖춰야겠죠. 따라서 다음 세 가지 외우셔야 돼요. 자, 어떤 행위가 103조 사회질서 위반인 경우,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 다음에 강행규정 위반, 이 세 규정 위반이어서 무효인 경우에는 얘들은 무효는 새로운 행위 유효 요건을 갖출 수가 없어요. 절대적 무효라. 그래서 얘들은 추인해도 여전히 무효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추인할 수 없다. 그 말이 추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고 추인해도 유효가 될 수 없다. 같은 말이에요. 시험은 둘 중에 하나 나와요. 추인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된다. 추인하면 유효로 바뀌는가? 안 바뀐다. 여전히 무효. 얘들은 객관적 질서 위반이라 뭐 당사자가 추인해서 유효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무효. 추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추인이 가능해요. 이런 경우. 자, 갑에게 X부동산 있는데 우리가 108조 통정의 표시 가장매매했어요. 그리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 108조 무효죠? 원인 무효면 등기도 무효. 그럼 108조에서 왜 가장매매를 무효로 만들었죠? 얘들이 무슨 여기 첩계약처럼 죽을 일한 게 아니라 이 108조 무효인 원인은 을 앞으로 등기했는데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할 실제 의사 있어요, 없어요? 의사 없죠? 을 앞으로 등기할 의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효인 겁니다. 얘들이 무슨 죽일 짓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가장매매를 1월 5일 날 했다면 이 등기 108조 무효입니다. 근데 갑이 물어봤어요, 을에게. 야, 우리가 가장매매에서 너 앞으로 등기 옮길 때 세금도 다 너 앞으로 냈고 재산세도 너한테 나오니까 너 정말로 내 거 살 생각 없니? 물어봤어요. 우리 가격이 맞으면 사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가격에 이제 둘이 진짜로 매매 합의했어요. 진정으로 매매계약 체결했다. 진짜로. 이걸 10월 5일 날 했대요. 10월 5일 날. 그럼 이 10월 5일 매매 이게 새로운 행위지. 그래서 이 등기는 이때부터 유효입니다. 이날로 소급해서 유효가 된 게 아니에요. 지금 무효행위 추인이란 이 매매가 유효로 바뀐 게 아니에요. 이 매매를 이날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 말이고 소급표 없이 이 등기는 이때부터 유효지 이날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소급표 없다 이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무효가 나오면 뭘 물어봐요? 추인 대상 되는가 안 되는가 물어봐요. 유효로 바뀌는가 안 바뀐다. 이 세 가지가 아닌 그냥 나머지 무효가 나오면 소급표에 있는 거 없는 걸 물어봅니다. 소급표. 출제 포인트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걸 혼동해 공부하면 헛갈려서 계속 틀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무효 나오면 소급표에 있는 거 없는가. 이 세 가지 무효 나오면 그때는 추인할 수 있는 거 없는가 걸리는 겁니다. 출제 포인트가.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104조 폭리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럼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 인정돼야 안 돼요? 무효행위 전환 인정돼야 안 돼요? 예? 무효행위 전환 인정돼야 안 돼요? 방금 된다 그랬잖아요. 방금 왼쪽 페이지에서 방금 왼쪽 140회 된다 그랬죠. 방금 그러죠? 인정돼요? 추인이 인정 안 되는 거면 추인이 인정 안 돼요. 추인이. 그러니까 이것만 나오면 절대 안 헷갈려요. 시험장에서. 이것까지 같이 기억하니까 헷갈려서 틀린 겁니다. 시험에서. 그러니까 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에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게 나오면 외우셔야 돼요. 이해만 하면 비슷하니까 혼동에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험에 잘 나온 건 이해하시고 외우셔야지 절대 안 틀립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방금 물어보고 제가 말하니까 모르잖아요. 이것까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혼동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요. 이해하셨으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하세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죠. 104조 무효. 그럼 무효 그 상태로 인정하는 건 허용 안 돼요. 근데 무효를 유효인 상태로 전환해 주는 건 인정됩니다. 사실 104조 무효니까 무효 상태 그대로 인정하는 건 안 되겠죠. 근데 무효를 유효인 것으로 전환해 준 것은 인정돼요. 이렇게 비교하면 안 헷갈릴 겁니다. 그럼 책을 간단히 확인해 볼게요. 자, 법조 밑에 밤가로 1번 그 제목에 비소급적 동그라미. 소급이 없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 그 5줄만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 밤가로 2번 요건.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A. 추인할 때 무효원이 소멸되거나 그 사유가 제거되거나 또는 그 법률행 유효 요건이 존재해야 한다. 예컨대 의사무능력자 법률행위는 무효이지만 당사자가 의사능력을 회복한 후에는 이를 추인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어젯밤에 만취해서 계약서에 사인했거든요. 그럼 무효죠? 술 깨고 보니까 어제 한 계약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럼 추인할 수 있죠. 그런 게 무효행위 추인이에요. 무효행위 추인. 그 다음 B가 중요해. B. 동그라미 3개 칩니다. 강행법규 위반 동그라미, 반사회 질서행위 법률 동그라미, 그 다음 불공정한 법률행위 동그라미. 3개 동그라미 쳤습니까? 그 아랫줄 와 같이 이름이 있죠. 와 같이. 중간에 제가 안 읽은 것 원시역 불능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와 같이 밑줄 했죠. 확정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해서 유효한 것으로 할 수 없다까지. 그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무효사실 인식이 있죠. 그래서 A. 추인한 자는 그 법률행위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한다까지. 그래서 이렇게 여기 알고 추인해야 예외적으로 새로운 법률행위가 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거 2가지요. 원칙 소급이 없다. 3가지 위반은 절대 추인 안 된다. 그 2가지가 항상 시험에 나온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10분 쉬가시고 145페이지 취소를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